안녕하십니까 김관편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8년 4월 29일 일요일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월말경마입니다. 월말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경마는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서 나오죠. 자, 오늘 1호 경마도 혼전 레이스가 많습니다. 부산 중계 경주도 두둑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여러 개 보이고요.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배당에 놔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고, 이 7경주가 또 난타전 경주예요. 7경주는 또 승부지 대가리 세워놓고 현장까지 고민해서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7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결국 6, 7, 8, 10, 11 5개 경주인데요.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0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외곽에 있는 12번마 백삼포스가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 경주 인기 4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날 이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 경주 내용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2월 22일 날 주행심사 때 대충 타면서도 1분 3초 5의 주파 기록 아니었습니까? 근데 1월 20일 경주 주파 기록을 보면 1분 6초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기록이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보여줬던 주행심사 때 보여줬던 잠재 능력이면 무조건 된다라고 강하게 추천드렸죠. 그리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는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번 백삼포스가 이 편성에서는 또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고요. 4번마 공산이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1300짜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300은 인기마로 팔리면 불안하다. 꺾고 그때 10.9배였죠. 그때 라운 시리우스 놓고 빅 오로라의 주력 막건 11.9배죠. 11.9배를 압축 막건을 적중했는데 오늘은 1000m로 경주거리를 줄였어요. 줄어든 경주거리는 봐야 돼요. 이거는 직전에 꺾었던 이유는 1300이라 꺾은 거고 오늘은 1000m는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뭐 대끼리 주는 대끼리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2번마 흰별이라는 마필도 지금 안쪽 게이트를 잘 뽑고 나오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2월 24일 경주를 보면은 안쪽을 파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2번마 흰별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12번, 2번, 4번 이게 뭐 인기 바로 팔릴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까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 마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경주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2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이 7번마 강화총각이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이후에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노리지 않았던 녀석입니다. 1월 28일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림처럼 전개를 잘 풀었던 내용이 전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3월 3일 날도 1번 게이트에서 은근히 배당판 바람을 불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직전 경주 1200m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왜냐면 마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1200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3차까지 선전을 했어요. 가만 보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 1200 경주 거리면 7번마 강화총각은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아마 배당팔이 인기 1위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8번마 럭키팩토리가요.
이 8월달 데뷔전에서 뛰었던 내용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휴양을 다녀오고 외부 휴양을 다녀오고 3월 23일 날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런 마필도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고요. 10번마 명진매는 2월 2일 날 주행심사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은 1월 26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이 됐던 것이 마필의 어떤 자질 부족이라기보다는 너무 여유를 부린 거죠.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1월 26일 날 능력 미달이 됐고 2월 2일 날 경주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강민이 좀 물었던 마필인데 야 이건 뭐 외곽 게이트를 받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심하게 뻑을 때려놨죠. 계속 외곽을 돌면서 한마디로 삽질만 하다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1200 경주 거리에서 승부 타이밍을 봐야죠.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뭐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 몇 마리가 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7번 강하총각이 인기 1위로 팔릴 것이고 8번마 럭키팩토리, 10번 명진맨, 배당권에서는 8번, 10번 요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어느 정도 능력의 우열은 드러난 레이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공략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안쪽 게이트 2번마 킹포세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 직전에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기 때문에 순군전이라도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8번마 지공제일도 있고 10번마 빅오로라도 있고 11번 가라가라가도 순군전을 치르는데 그나마 안쪽 게이트를 뽑았기 때문에 2번마 킹포세가 깜빡이로 갈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2번마 킹포세는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편성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2월 10일 날 인기 3위, 1월 7일 날 인기 3위, 11월 26일 날 인기 2위. 그 전경주만 하더라도 3번의 경주 인기마로 팔렸을 때 그냥 꺾었던 마필입니다.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 너무 편성이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는데 직전에 그 2차 공개 뭡니까? 플라잉조이입니까? 플라잉조이는 지난주에 그 뭐 강토마와 그 깜빡이로 팔리고 그냥 깨졌잖아요. 바닥 쓸었잖아요. 그 말이 플라잉조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뛰었던 이 킹포세가 뛰었던 편성은 정말 약한 편성이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번 킹포세가 여기서 깜빡이로 간다. 이거는 뭐 맛이 없네요. 맛이 없는 상황이고 3번마 정동지존이 능력만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어요. 1300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뭐 아마 이게 배당권의 머리로 팔릴 것 같고요. 오히려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는 2번마 킹포세보다 8번마 지공제일 이 마필을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직전 경주도 인기 8이었습니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지공제일은 왔는데 이 맞잡은 손을 그냥 이걸 좀 돌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고배당을 놓쳤던 너무나 아쉬운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지공제일을 직전에 왜 노렸냐면은 그 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 계속 붙들고 타는 거예요. 스타트는 좋았는데 붙들고 타고 그렇게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선행마가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선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추천드렸는데 앞에 가니까 엄청 뛰더라고요. 원래 이 마필은 마체도 좋고요. 혈통적 잠재 능력도 있습니다. 36조에서 뭐 아낄 이유도 없어요. 36조는 이제 뭐 정령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군전에는 8번마 지공제일 오히려 순군전 치는 마필 중에는 요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있겠고요. 11번은 가라가라가가 외곽 게이트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뛰는 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갔냐가 중요합니다. 강민은 아예 과감하게 8번만 지공제를 그냥 충마로 놓고 갈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개 상황에 좀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정동지존이라고 보지만은 이게 인기마로 인기 1위로 팔릴 거고 배당마로서는 8번마 지공제 이 두 마리를 일단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입니다.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 출전하고 있죠. 바로 8번마 초록질주가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도 충마로 놓고 5.4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고요. 또 올해 초 1월 달이었죠. 1월 6일 경주에서 역시 충마로 놓고 초록질주의 아멘다 61.4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1700은 안 되고 1300m가 이 마필의 적정거리죠. 무엇보다 이 초록질주가 최근에는 추입으로 입상을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데뷔 초에는 선행마였거든요. 선행을 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주행 습성이 완전히 교정이 되면서 추입으로 선전하고 있고 1300m는 여기서는 또 봐야 됩니다. 직전 경주가 끝나고 이 과태금을 10만원 먹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담 중량을 더 달고 뛴 거예요. 500g을 더 달고 뛰면서 과태금까지도 또 10만원을 먹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53으로 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8번 초록질주는 1300에서는 여기서는 뭐 꺾고 갈 이유가 없어요. 8번 초록질주를 인기 1위가 예상됩니다만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 그래프가 좋은 마필이 1번마 블랙윈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 2연승을 때렸고 12월 달에 또 자력으로 입상하면서 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런 놈들이 1번 게이트가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다만 거리 적성은 넉넉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단순 선행만은 아니지만 쫓아가도 되지만은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오히려 외곽에 있는 10번마 브레이브업이나 11번 이글삭스 10번마 브레이브업은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뭐 적중을 했던 마필이죠. 그 10.4배 추천 경주로 적중했는데 1300 잘 뛰더라고요. 이글삭스가 직전에 좀 외곽에 붙었다가 깨졌는데 그 전에 2월 24일과 1월 28일 경주에 연속해서 두 번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뭔가 좀 뒤집어진 컨디션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직전에는 의외로 실망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 한번 조시빠를 보인 이런 마필들은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8번은 초록질주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 후착권이 좀 크게 배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일단 기본 마크는 10번마 브레이브업과 11번 이글삭스 8 놓고 10번 11번 이 두 방은 관심권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4번마 로열골드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김초로 기수 안장이라면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김어수 기수가 안장했을 때도 인기 1위 배당판에 머리로 팔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김초로다. 이거는 뭐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이죠. 주행심사 때 기본 스피드를 보였어요. 근데 데뷔전 2월 25일 경주에서는 추입으로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 서둘렀는데 1300 물론 늘어난 경주 거리가 변수이긴 했습니다만 김호수 기수가 그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졌는데 이 편성에서는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1300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고 4번 로열골드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착이 뭐 고만고만한데 일단 2번마 VIP 킹이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직전에 입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깜빡이까지는 아니고 한 인기 대끼리 준대끼리 정도 될 것 같은데 3월 9일 경주에서 인기 2위로 팔을 때 그냥 꺾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 경주를 보면 다시 떠도 스팟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복귀가 되죠. 그래서 2번마 VIP 킹이 인기마로 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고 오히려 승군전이지만은 11번 스팟은 당연히 뭐 배팅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12번 조은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는데 1300 줄어든 경주거리. 그래서 이것도 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래서 4번마 로열골드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뭐 크게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고요. 압축 막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본 막건은 11번마 스팟입니다. 4번 11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계속 실점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편성이 허접하다 보니까 이 4번마 파크삭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근데 이 마필은 1월 13일 경주 2차 입상에 성공했을 때에 그때 사실 이빠이 지었던 내용이 전부라고 보거든요. 직전 경기도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과연 오늘 1300 경주 거리가 이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7번마 헤네마가요,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직전에도 인기 6위였을 때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이고 2월 25일 날도 인기 7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1700m에 출전을 하는 걸 보고 1700은 무리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활동적 잠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마필이에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3차까지 올라오면서 살아나는 걸음을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였죠. 이 마필의 그 헤네마의 목의 형제 마필 중에 모어문나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마 헤네마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봐요. 보여주는 액면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게 더 있는 마필로 봅니다. 7번마 헤네마를 이번 경기에서는 좀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배당마라서는 3번마 레블시 마르라는 마필을 직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다가 그냥 바닥을 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쨌거나 이 마필도 12월 17일 경기 보면은 그 등짝근이 풀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복귀 내용도 있고,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요. 마체도 좋고. 그래서 3번 레블시 마르가 아마 여기선 뭐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요것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7번마 헤네마, 그리고 3번마 레블시 마르,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관리 마필이 있죠. 바로 2번마 빅 레드 이지라는 마필인데요. 3월 23일 경주에서 12.4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승군전에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뒀던 마필인데, 적정거리가 1600m예요. 자, 오늘도 1600m를 출전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좀 느슨한 전개를 풀어가면서 끝걸음을 남겼죠. 승군전에 대충 탄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바짝 선두권 뒤에 붙여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2번마 빅 레드 이지는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노리는 마필이고요. 가만 보면 지금 뭐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3번마 샤프킹 같은 마필이 한번 앞선에서 버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1600m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6번마 고스트워리어가 김철우 기수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두 번째 기승이니까 직전보다는 분명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최강선더가 아마도 여기서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직전 경기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이걸 뭐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3월 11일 경주 2차 입상을 성공한 것은 좋았는데, 그때 당시는 나머지 상대 마필들이 승부가 없었던 마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그림이고, 직전에는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 이거를 뭐 무턱대고 믿고 들어가기가 조심스럽다고 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불안한 인기말을 뒤로 돌려놨기 때문에 그때 노림수 축마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천년의 바다를 놓고 라운파워에 29.4배를 적중했던 그 레이스죠.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쨌거나 8번마 최강선더는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뭐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9번마 에이스포스도 직전 경기에서 좀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야, 이게 그냥 뭐 자력으로 대가를 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적정거리가 1600m라고 봅니다. 9번마 에이스포스까지도 관심권.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뭐 2번, 6번, 8번, 9번 이 네 마리 싸움으로 보는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 2번마 빅 레드 이지, 직전 이제 승군전에 좀 느슨한 전개를 펼쳤던 빅 레드 이지는
1600가 적정거리고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빅 레드 이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9선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접전 경주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배당팔의 머리로 팔린 마필이 장추엘의 4번마 칼리오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묻지마 대가리 안 빠지는 강축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속도의 12.1배, 뭐 큰 배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마건을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4번마 칼리오페가 직전에 잘 떴다고 해서 여기서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강민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현장까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부담 중량도 4kg 늘어난 조건이고 직전 경주에서 이거를 대가리로 노릴 이유가 분명했죠. 왜냐하면 1000m였기 때문에 단거리 1000m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빠진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 칼리오페가 최근에는 이 투입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선행을 갔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보면 장철이가 이거를 선행을 뽑아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1200에서 무너졌습니다. 선행을 나서고도 거리가 짧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4번마 칼리오페가 여기서 머리로 팔린다. 찜찜하죠.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면 좀 찜찜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중배당 승부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가리를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고 4번마 칼리오페와 동반 입상하더라도 배당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4번마 칼리오페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두둑하게 한 꼬라 챙겨 먹을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는 만큼 배팅 강도를 올려서 중반부 레이스에서 한번 두둑하게 배팅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바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3번마 라운 전설이 배당팔의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1600 적거리 도전이라도 3번마 라운 전설은 꺾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은 결승선에서 뻗어나가는 걸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게 작년 12월 30일 날 입상을 했을 때 나머지 마필들이 좀 못 뛰었던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선두권이 좀 빡빡해지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경주를 보면은 쫓아가는 전개 또 앞선도 갈 수 있고 오늘 이 편성에서는 선행이죠. 그냥 3번 라운 전설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난 부담 중량 1600 늘어난 경주거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3번 라운 전설을 놓고 호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2번마 꼭대기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게 3월 25일 경주에서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에 그때 진짜 경주력 정말 좋았거든요. 그 전에 패출혈이 나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봤는데도 그 정도 뛴 거잖아요. 직전에 1800에서 무너졌고 오늘 다시 1600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인기발을 팔 텐데 다만 3월 25일 날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5번마 천지챔프가 전형적인 뚝심 마필인데 또 거리 적성은 길지가 못해요. 1600에서 투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애니나인이 이게 3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된 마필인데 강등이 되자마자 3월 4일 경주에서 3차까지 오면서 배당을 터뜨릴 뻔했고요. 직전에 선두권 페이스가 빠르니까 그냥 초반에 붙었다가 퍼졌는데 오늘은 1600 경주거리가 분명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감량 기술 안제 교체됐고 사실 직전 경주도 뭐 큰 착차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7번마 애니나인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3번마 라운 전설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2번마 꼭대기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강등 마필은 7번마 애니나인이나 또 5번마 천지챔프 이런 마필들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7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직전 경주에서 대가리로 놓고 공략했다가 깨졌던 마필이 바로 2번마 은하철마라는 마필인데요. 솔직히 직전 경주는 강민이 은하철마가 빠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그 경주를 여러 번 진짜 수도 없이 이렇게 좀 돌려봤는데 은하철마가 일단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외곽에서 좀 초반에 초중반에 약간 좀 서두르다 끌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은 또 뚝심도 좋은 마필 아닙니까? 이 은하철마는 작년에 그 안말 대상경주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도 우승을 했고 작년에 100배가 넘는 은하철마의 그 윤영민이 타고 들어온 그 파티 파워입니까? 그거랑 붙여 들어오면서 130배 127배인가 하는 그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은하철마는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해서 이 능력마로 평가를 해 왔었는데 직전에 좀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줄어든 1200m가 이 마필에게는 훨씬 유리해진 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혼합경주 출전하면서 인기대에서는 살짝 좀 밀려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번 은하철마를 여기서는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가지는 않아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지금 인기 막 깜빡이가 아마도 3번마 청담제왕과 4번마 모낙 프린세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깜빡이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를 세워놓고 2번마 은하철마와 동반 입상하면은 이거는 뭐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2번마 은하철마를 현장에서 마체중의 변화를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은하철마가 휴양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한 50kg 정도 마체중이 늘었던 거 아닙니까? 11월 24일 날. 그러한 여파도 직전경주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최대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 중배당입니다. 중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하게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잠깐 했던 레이스예요. 지금 인기마들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도 5번마 델마의 기적과 7번마 백문백답, 8번마 코리안포스, 10번마 해성스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상황인데요.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 한 주간씩 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일단 7번마 백문백답이라는 마필은 2월 2일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 충마로 놓고 4.7배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단통으로 한 방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근데 직전 경주 말 타는 거 보니까 이게 앞선에 붙지 못하니까 그냥 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두권에서 전개를 끌어올리면은 더 뛰는데 초반에 전기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백문백답도 이것도 능력마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5번마 델마 기적이 아마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어요. 근데 1600이라서 그 정도 뛰었다고 봅니다. 1300 줄어든 경주 거리는 지금 발 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델마 기적이 이게 발주가 빠른 말은 아니잖아요. 1600은 그나마 직선이 길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서둘러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었다면 오늘은 1300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번마 델마 기적도 충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10번마 해성스타는 작년 10월 달에 21배 먹었고 또 12월 달에도 8.7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어요.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월 14일 경기에서는 그냥 완전히 꺾었고 직전 경주도 좀 전개가 잘 풀려야 된다고 판단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자력 입상은 물론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쿠바의 열정이 선행을 가고 쫓아가는 마필들이 가랭이가 찢어졌던 그런 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성스타도 여기서 관심권은 갑니다만은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8번마 코리안 포스. 야, 이거 진짜 직전 경주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사실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리안 포스도 최근에 뛰었던 내용이 전부라고 보고, 오히려 2번마 휙 같은 마필이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으면 요거는 좀 노릴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줄어든 1300 경주 거리가 가장 유리한 마필이 휙이라고 봅니다. 이 선위권에서 한 발을 더 쓰는데 거리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3월 9일 날도 보면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 하지만 오늘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는 2번마 휙, 요거를 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능력마로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2번마 휙이 인기에서 조금 밀려 있으면 요거는 좀 노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2번 놓고 5번, 8번, 10번. 기본 막건은 2 놓고 5번, 8번, 10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혼전 레이스입니다. 어설프게 팔리는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이 7번마 원더풀 럭키가 아닐까 싶은데요. 2월 24일 경주에서 강민이 대가리 세워놓고 20.3배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 전에 1월 13일 경주에서도 축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이 원더풀 럭키가 입상을 하려면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2월 24일 날 강민이 축마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두권이 무너진다.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선두권이 무너지는 편성에서는 원더풀 럭키가 여지없이 날아오는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적중을 했어요. 그런데 앞선이 무너지지 않는 편성, 직전처럼 선두권이 강한 편성에서는 자력 투입은 안 됩니다. 원더풀 럭키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다. 이건 뭐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좀 거품기 많은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강민이 이번 8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많아요. 반면에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고부당 복병마가 있는데요. 최근 경기를 보면은 좀 내용 있게 깨진 마필이에요. 물론 강민이 팔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그런데 오늘은 확실하게 놓고 때릴 이유가 분명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마필, 대가리를 고배당 복병마를 세워놓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후차권에서도 인기마를 주력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복대복 막건을 주력으로 승부 막건으로 가져가면서 화끈한 배당으로,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마련경주 부산 일법의 대상경주입니다. 쟁쟁한 능력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1200m 경주 거리라는 부분에 있어요. 서울 경마장에서 5번마 실버 울프와 9번마 파랑주의보 이 두 마리가 내려갔는데 5번마 실버 울프가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부산 경마장 19조 마방의 11번마 파워블레이드는 작년도 그랑프리 대상경주 우승 마필이고 뭐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거예요. 11번마 파워블레이드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깜빡이로 팔리는 5번마 실버울프가 과연 여기서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만큼 센 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최근에 그 대상 경주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뛰면서 또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축마로 놓고 10.1배짜리 압축 막건을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지만 이 실버 울프가 뛰었던 최근 대상 경주는 암말 대상 경주를 주로 떴어요. 이 암순말이 같이 뛰는 뭐 그랑프리 대상 경주 이런 것들은 그런데 출전했을 때는 무기력하게 깨졌잖아요. 그리고
줄어든 1200 경주 거리가 서울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산 경마장에 내려가서 1200m를 입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버마 실버울프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겠지만 오버마 실버울프는 강민의 승부 막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버마 실버울프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렵니다. 강민이 오버마 실버울프가 여기서 자력 입상이 가능한 능력마로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11번마 파워블리드는 여기선 인정을 해야죠. 꺾을 수 없어요. 단거리라고 해서 이 마필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죠. 이게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되는 마필이고, 원래 이번 경기가 19조에서 투데이라는 마필하고 동반 출전이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민이 이 주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 뭐 또 19조 한 집 잔치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데이가 지금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파워블레이드가 원탑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 후차권에서 좀 노릴 마필이 강민이 한 3마리 정도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일단은 한 방으로 가져갈 겁니다. 일단은 1번마 도란포 경선이 직전에 패출을 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마필이지만은 1200은 언제든지 이게 자력 승부가 가능한 조건이고, 또 핸디캡이 아니고 별정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 조건이 좋잖아요. 나머지 마필들 대부분 뭐 안말 빼고는 대부분 다 똑같이 58을 달았는데 도란포 경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58kg 부담 중량이면. 그래서 1번마 도란포 경선을 배팅권에 가져가시고, 자, 배당마로서는 또 여러 마리 째려보고 있는데 뭐 10번마 석세스토리라는 마필도 1200m는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묻어가는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번마 석세스토리 같은 마필도 뭐 배당권에서는 관심을 두셔야 돼요. 어쨌거나 5번마 실버울프가 깜빡이로 팔는 상황은 인정이 안 됩니다. 11번 파워블레이드를 중심에 세워놓더라도 후차권에서는 뭐 1번마 도란포 경선, 뭐 10번마 석세스토리 정도는 충분히 노릴 만한 배당 가치가 있는 레이스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9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인데 뭐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마는 1번마 금투사, 2번마 라이언록, 3번마 예스 유캔 안쪽에 있는 이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뭐 8번마 손오공, 5번마 아름다운 순간도 이게 뭐 배당팔에 적당히 바람을 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번마 아름다운 순간은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작년 12월 달에 대가리 세워놓고 몽글몽글에 51배짜리를 승부경주로 아주 강배팅으로 조져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달 경주에서도 강민이 그때 충마를 세워놓고 즐거운 함성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하면서 또 40배 가까이 되는 배당을 또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이 마필이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마필이 작년 11월 달에는 5군에서 입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4군 승군전에 바로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강민이 강하게 추천됐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마필이 4군에 있다가 5군으로 강등이 된 마필이거든요. 그 5군에 강등돼서 2연타를 때리고 4군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탔던 마필이에요. 근데 3군 무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마필이죠. 그래서 직전에 꺾었는데 이게 뭐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인기마로 바람을 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쉽지 않은 마필로 보고요.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 3마리 중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문제인데 아마 1번, 2번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금투사는 직전에 너무 그림처럼 전개가 잘 풀려가지고 뭐 안쪽을 파고 있다가 뭐 3코너부터 이렇게 선행을 나섰잖아요. 너무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입니다. 2번마 라이언록은 1900은 좀 짧아요. 직전에 외곽 게이트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좀 부드럽게 페이스 조절하고 선행을 갔는데도 큰 착자로 깨졌다는 거죠. 라이언록도 1900m는 충마로 놓고 갈 상황이냐 좀 고민이 돼요. 어쨌든 뭐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만 3번마 예술킹, 야 이게 3번 예술킹이 직전 생각하면 진짜 열받네요.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해성여왕의 대장박을 그냥 주력 한 방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뭐 2K니 뭐 이런 마필들 뒤에 있는 마필들도 다 고배당으로 엮어놨는데 이게 와서 깨더라고요. 예스위켄이. 예스위켄이 원래 이게 선행마거든요. 모래를 맞으면 안 뛰기 때문에 앞선을 가야 더 뛰는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무슨 뭐 뽕 쳐먹은 놈처럼 그렇게 날라오더라고요. 어쨌든 3번 예스위켄이 오늘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의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림이고요. 1900m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물론 첫 거리라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3번만 예스위켄이 여기서는 좀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는 3번은 예스위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일단 3 놓고 1번, 2번 배당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3 놓고 1번, 2번 뭐 크게 뭐 욕심을 낼 경주는 아니고 당연히 현장감을 살리면서 적중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6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고요. 일단 당일 현장에서 배당이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여기서는 좀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은 영희시대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가 있나요? 일단 그 부분이 믿음이 안 오죠. 1월 26일 경기에서도 인기 2위 깜빡이를 팔았을 때 완전히 꺾었던 이유가 바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어떻게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단순 선행만 아니지만은 선행을 했을 때 더 뛰는 스타일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3번은 영희시대가 오늘은 늘어난 경주 거리까지 믿음이 안 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인기 바로 팔리고 영희시대를 충만으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강민이 여기서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 봤던 강민의 관리마필이 지금 3마리가 있어요. 3마리가 그 3마리 관리마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 10번마 V맨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직전에 뛰었던 편성 뭐 파샤 또 뭐 뉴욕 망치 그 뜨거운 함성 그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로드 투 워리어 그 정말 직전에 뛰었던 V맨이 뛰었던 직전 혼합 상금 편성은 정말 강한 편성 아닙니까? 그 강한 편성에서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 이성재가 타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도윤이랑 완전히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윤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승호까지 왔는데 직전만큼만 뛰면 여기서 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서 10번마 V맨은 예전에도 강민이 그러니까 12월 30일이었습니까? 그때도 강민이 고배당을 좀 노렸던 마필인데 10번마 V맨은 이거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요것도 노려야 되겠고요. 1600이 적정거리라고 보고요. 12번마 캡틴가이가 게이트가 외곽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데뷔 초부터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는 좀 이렇게 선두권에서 계속 좀 경합을 하다가 무너지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것도 더 뛰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 뭐 10번마 V맨, 10번 캡틴가이도 여기서는 자력 승부가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요.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좀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뭐 미스터 스pen딩이니 뭐 영희시대니 뭐 이런 마필들. 그래서 인기말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장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11번 아메리칸 파워도 예전 사이즈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 마필인데 직전에 바닥을 쓸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왔잖아요. 이것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도 뭐 파이스티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뭐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좀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겠습니다. 일단은 관심마는 10번마 V맨, 12번 캡틴가이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압축 승부 막건을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2번마 천지스톰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경주를 보면 직전에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 1월 28일 날 세계일보배 대상 경주, 이렇게 대상 경주를 떴던 마필이 일반 경주로 돌아오면 인기마로 팔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보여주는 액면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배당팔의 머리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릉이 이번마 천지스톰을 충마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천지스톰이 최근에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거리였기 때문에, 1200이었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경주 보면 계속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이 천지스톰이 예전에 뭐 2000m도 입상을 했던 마필이니까 거리가 짧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천지스톰을 약하게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지스톰이 중장거리에서는 항상 앞선을 가야 되는 그런 전개 상황의 부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선두권이 팍팍하거든요. 이번 10경주는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를 세워놓고, 뭐 천지스톰과 동반 입상하더라도 뭐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천지스톰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뭐 대박까지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10경주는 자신감 있게 붙어봅니다. 후반부 승부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무조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분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원래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부러져야 터지는 거예요. 인기마 불안한 경주가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가 되는 것이죠. 가만 보면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에요. 5번마 마이티싱, 9번마 태양의 후예, 12번마 청수여걸, 뭐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리는데, 모두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마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인기마들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2군에서 1400 강점을 지닌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결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강민이 여기서 찐하게, 아주 찐하게 고배당의 충마로 놓고 공략할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됩니다. 이편성은 그냥 와야 되는 고배당 충마가 있는데, 인기도에서는 정말 많이 밀렸어요. 뭐 대충 봐도 한 8위권, 9위권 이렇게 될 마필이 아닐까 싶은데, 강민은 그냥 대가려 놓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14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대가려 놓고 때려야 될 고배당 관리마가 있고, 또 인기 마필들이 지금 감량 조건 좋아서 상승세가 좋아서 팔리는데, 페이스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고배당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저배당 경주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입니다. 두둑하게 화끈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4월 29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